안녕하십니까. 윤민금 할매의 여행 2박 5방입니다. 지가에 우리나라에 이름난 산이나 일본 뭐 남알프스, 후지산, 네팔, 안나푸르나 뭐 이런 산에는 다 가봤는데 산티아고는 못 가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도록 산티아고 가다가 드디어 산티아고를 갔다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티아고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기 전에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는 6개월 전부터 체력 향상을 위해서 등산도 하고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등산이야 뭐 늘 일상적으로 가는 편인데 운동도 시간만 나면 하긴 했어요. 근데 6개월 전부터는 집중적으로 비가 안 온 다음에서 등산도 가고 운동을 꼭 했습니다. 그러고 출발하기 1, 2개월 전부터는 걷기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5km 걷다가 그 다음에 점점 늘려가지고 20km까지 걷는데 적응을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릎이나 허리가 약한 분은 꼭 스틱을 사용해갖고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처음 스틱을 사용하려면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몸에 착 들어붙지 않기 때문에 미리 걸을 때 스틱을 사용하는 거를 습관화해가지고 몸에 탁 달라붙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갈락하면 아무래도 아미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도 보고 또 유튜브에 있는 뭐 산티아고 여행 갔다 온 이야기 그런 거를 보면서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고 지식을 쌓은 다음에 또 산티아고에 가서 필요한 그 유용한 앱을 깔아가지고 그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 번 익힐 거예요. 또 이제 가기 전에 또 해야 할 게 항공권입니다. 항공권은 6개월 전에 하면 저가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해가지고 저가로 구입을 하고 저는 처음에는 항공권을 부산에서 파리 가는 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티켓팅 할 때 돌아오는 항공권을 보작한다 하네. 그래서 늦게 또 파리에서 부산으로 오는 항공권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왕복 항공권을 예매를 해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여행자 보험 가입. 여행자 보험은 천차만별이라 해. 가격도 그렇고 또 보험 그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까미노에 대해서 대충 알게 되었을 때는 내 루트를 짜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를 갈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책을이나 또는 뭐 유튜브를 보고 알아놓던 그것을 가지고 내 체력에 맞게 루트를 짭니다. 보통 한 32일에서 35일까지 많이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40일도 한다 합디더만 지는 한 33일 정도로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트를 오늘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경로가 어떤지 자연 환경이 어떻는지 알베르기는 어디에 있는지 또 휴식처가 있는지 식사 가능한 곳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루트에 기록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전체 일정을 한 33일로 잡아가지고 짰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평균 한 20 내지 25km 정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 개인의 체력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내가 이렇게 루트를 짜놨다고 해서 꼭 그대로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데는 몸이 아파서 뭐 버스를 타고 점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 가서는 하루 정도 더 쉬어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루트만 짜가지고 가기 전에 요걸 다 해놨었습니다. 예비로 한 2, 3일 정도를 더 포함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굉장히 구경거리가 많으니까 거기서는 1박을 더 한다 또는 뭐 2박 3일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비로 한 2, 3일 또는 3, 4일 포함을 해가지고 경로를 짜는 게 좋다 합니다. 저도 2, 3일 정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경로를 땄거든요. 짜고 난 다음에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은 뭐 1개월 전부터 알베르게 예약을 싹 다 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예약을 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알베르게를 생장하고 론세스바에서는 꼭 예약을 해야 된다 하길래 알베르게 예약을 생장에 있는 알베르게 하나 하고 론세스바에스에 있는 알베르게를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갔다 와서 보니까 론세스바에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목적지나 또 그 다다음 목적지 한 2, 3일 정도는 예약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대요. 성수기인 4월이나 9월에는 방이 없어가지고 예약 안 한 사람들이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무니시팔 공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안 되고 가서 줄을 서서 먼저 선착순으로 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수기에는 빨리 도착을 못 해가지고 방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방 때문에 새벽에 일찍 출발하느라고 얼른 간다고 뭐 경치고 뭐시고 구경도 안 하고 그놈의 그 알베르게 예약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공립 알베르게가 아니더라도 사립도 싼 곳이 많이 있으니까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게 참 좋겠습니다. 예약 플랫폼은 자막에 나와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예약을 할 수 있고, 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뭘 했느냐 하면은 여권, 항공권, 보험 등 이러한 기본 서류를 챙겼습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되고, 항공권은 왕복으로 추진한 거, 만약에 귀국 날짜가 유동적이라면 오픈 티켓을 구매하면 된다 하네. 저는 날짜를 그대로 해서 왔으니까 오픈 티켓 안 하고 그냥 막 티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 그런 것들도 서류 같은 거, 뭐 그런 거 휴대폰에 찍어가지고 하면 되겠지. 근데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은 90일 이내에는 무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예. 코로나 시절에는 백신 증명서가 꼭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백신 증명서가 필요 없답니다. 혹시나 필요한 나라에 갈 때는 WHO 국제 예방접종 증명서를 띠가 가면 된다 하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장비나 복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옷은 얼마나 가져가야 되지? 저는 옷을 한 3벌 정도 가지고 갔었는데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한 벌 하고 한 벌 입고 4번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배낭은 30kg에서 40리터 이하로 자기 체중의 10% 이하를 하는 게 좋다 카대요. 그래서 저는 배낭은 28리터짜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짐 붙이는 거 짐 붙일 거 큰 배낭, 그게 48리터인가? 그거 하나 하고 2개를 준비를 해가 갔었습니다. 신발은 발에 꼭 맞고 방수 기능이 있고 착화감이 좋은 그런 트레킹화나 등산화, 그게 좋은데 저는 등산화를 신고 갔고, 예. 그 다음에 등산화 말고 슬리퍼를 하나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 알베르게 안에서는 등산화를 못 신기 때문에 슬리퍼나 샌들이 꼭 필요하고, 예. 기능성 양말은 한 2컬레나 3컬레, 물집 방지하는 폭신폭신한 그런 등산용 기능성 양말을 준비했고, 여부로서는 기능성을 가져가면 좋다 해서 기능성 상의하고 하의, 그 다음에 속옷하고 3벌 가지고 갔는데 3벌도 필요 없고 그냥 2번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비나 판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비나 판초는 꼭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놈 우비가 날려가지고 우비가 완전 우산처럼 펼쳐져가지고 온몸에 비를 다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비를 허리에 딱 조일 수 있는 허리끈 그런 걸 하나 가지고 가서 우비를 벨트로 탁 묶어주면 바람에도 안 날리고 몸에 딱 맞게 돼서 많이 비를 많이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미리 그 벨트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벨트를 하니까 바람이 불어도 비를 많이 안 맞더라고요. 등산화나 트레킹화 말고 등산용 샌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산을 오르는 게 아니고 평지를 걷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평지를 걸을 때는 등산화나 트레킹화보다는 등산용 샌들을 신는 게 훨씬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용 샌들도 하나 가져가면 좋겠고요. 반드시 가지고 갈 게 헤드랜턴, 머리에 딱 부착시키는 랜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새벽에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벽에 출발할 때는 꼭 랜턴을 켜가지고 길을 찾아 그 조개무늬 화살표 표시를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헤드랜턴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고요. 또 그 외로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발에 물집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에 물집을 방지하는 패드, 큰 패드나 듀오덤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좋고, 스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그때 무릎 보호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스틱을 가져가면 좋겠다. 수건은 빨리 잘 마르는 속건 수건이나 압축 수건 같은 거, 기능성 수건 그런 것들을 한 2개 정도 가지고 가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쓰는 타월은 잘 안 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져가면은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압축 수건이나 속건 수건, 그 기능성 타월 등산 갈 때 왜 목에 두르고 하는 거 아니습니까? 그런 거를 한 2개 정도 가지고 가면 되고, 땀이 너무 많이 젖었기 때문에 알베르게 가면 항상 그날 입었던 옷을 씻어 넣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가면 빨래줄은 있는데 찌개가 없어요. 찌개가 알베르게에서 주는 게 몇 개 있다 싶어도 늦게 가면 내가 차지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말기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찌개를 가져가면은 좋고, 지는 이제 찌개가 없어가지고 다란 오핀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 오핀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오핀보다는 빨래 찌개 자그마한 거 그런 걸 좀 한 10개 정도 가지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세제는 거기 가면 세제가 다 있으니까 세제는 별 필요가 없고요. 다용도 칼은 하나 가져가면 과일 같은 거 거기서 굉장히 과일이 많으니까 사서 깎아 먹고 다른 또 요리할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다용도 칼이 있으면 좋고, 보조 배터리는 꼭 가져가야 되겠지요. 멀티 충전기하고, 그 다음에 유럽식 C형 돼지코 어댑터, 돼지코처럼 생긴 어댑터, 그것도 가지고 가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기막이 하고 안대. 공동 숙소에 가면 밤에 장난 아닙니다. 코 고는 소리가 완전, 이거는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기막이를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현금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지? 통신은 어떻게 하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현금은 유로화로 한
한 200이나 300유로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카네. 거기는 시골 마을이 많기 때문에 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카드가 안 되니까 현금으로 늘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뭐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뭐 바게트 빵을 한 개 사 먹는다든지 할 때는 현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한 2, 300유로 정도 가지고 가면 되고, 요 현금은 어디다 보관하나요 하면 그 머니벨트라고 허리에 딱 차는 벨트가 있대예. 그리고 그걸 한 개 사가지고 그 안에 현금을 넣어가 허리에 늘 차고 잠잘 때도 차고 걸어갈 때도 차고 그래 댕겼습니다. 그 카드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체크나 신용카드 뭐 비자 마스터 아니십니까?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가시면 되고, 또 통신은 유심이나 뭐 포켓 와이파이 이런 걸 하는데 현지심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던데, 내는 그냥 한국에서 유심 2개 사가지고 갔습니다. 왜냐면 35일 정도 되니까 20일짜리 2개를 사가지고 거기 가서 꽂아서 썼거든요. 그 쓰니까 뭐 잘 되대요. 그래서 유심 또는 이심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하면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유용한 앱을 깔아가지고 사용법을 익혀라 했는데, 그 앱이 어떤 게 있냐면은 부엔카미노라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숙소 정보라든지 거리라든지 뭐 고도 또는 뭐 카페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볼 때 부엔카미노를 사용하면 되고요. 까미노 닌자 하는 요 어플은 GPS 지도라든지 뭐 숙소의 위치, 그 다음에 숙소 뭐 예약 그런 것들을 알아볼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주닷컴은 알베르게나 뭐 거리를 안내하는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구글 번역기, 그거는 뭐 스페인어 번역을 위해서 이제 해가는데 오프라인으로 저장을 해야 거기 와이파이가 안 되는 그런 곳에서 그걸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가면은 뭐 영어로 이리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어 번역하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 그 다음에 친년이라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까미노 친구들의 연합이라 해가지고 친년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까미노에 대한 조언이나 뭐 다양한 질문 답변 막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친년에 가면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친년도 깔아놔면 되고, 왓츠앱 요거는 참 내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한 게 왓츠앱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뭐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앱인데 카카오톡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전 세계에서 뭐 20억 명이 사용한다 카네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지인데, 요거는 제가 알베르게 예약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뭐 음성통화도 되고 영성통화도 되고 뭐 전화번호만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이 가능하고, 택시도 요걸로 부르고요. 전부 다 이걸로 다 했습니다. 일단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도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전화번호만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왓츠앱도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SNCF 하는 거는 프랑스 국영철도인데 코레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파리에서 생장까지 이제 기차 예약할 때 요걸 사용했는데, 희한하게 우리 코레일은 주말만 평일하고 요금이 다른데, 요 프랑스의 이 국영철도는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가능하면 싼 가격에 내가 가는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시간을 잘 보고 가격도 보고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미오 하는 애플인데, 오미오는 SNCF도 마찬가지지만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교통 여행을 할 때 예매하는 그러한 걸로 기차나 뭐 버스, 항공 요런 게 말고, 오미오는 가끔씩 깜짝 쿠폰이 많이 나온답니다. 예약 없이 나오니까 뭐 잘 걸리면 쿠폰 받아가지고 아주 싸게 예약을 할 수도 있겠지. 그다음 거기 가면 제가 아까 큰 배낭 하나 붙이는 거 딜리버리 서비스 받을 거 하나 가져간다는 갑니까. 그래서 짐이 무거우면은 걷는 것도 힘들고 여행이 좀 즐겁지가 않고 막 힘들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짐을 맡기고 가볍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운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거 가니까 동키 서비스라 하대요. 그리고 동키 서비스도 어떻게 이용하는지 미리 사용법이나 뭐 예약하는 방법들을 미리 익혀가지고 그 짐을 맡기고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알아놨다가 이용을 하면 되는데, 저는 뭐 작고 트랜스 또는 뭐 약코 트랜스, 학고 트랜스를 하더라고요. 요걸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딜리버리 서비스 운송 회사가 있습니다. 요걸 잘 알아보고 가면 아주 뭐 편안하게 풍치를 즐기면서 니나노 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딱 알아놨다가 거기 가서 유용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지에 내일은 파리에서 생장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갔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